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난임 치료 휴가 제도가 꽤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특히 저출생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뭐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뀐 건지 제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 정책이 왜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숫자부터 좀 봐야 합니다. 이걸 보면, 이 변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숫자, 20만 7건.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22년, 딱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난임 시술 건수입니다. 와, 정말 많죠? 무려 20만 건이 넘는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수치가 불과 3년 전, 그러니까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36.7%나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 가파른 증가세죠? 이게 바로 난임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얼마나 시급해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바뀐 제도가 원래는 어땠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기존 제도를 알아야 이번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확실하게 와 닿으실 거예요. 기존 제도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간단해요. 근로자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었고요. 이 중에서 처음 이틀은 유급 휴가였어요. 법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시술을 받을 때 회사는 이걸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휴가를 줘야만 했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정부가 법 조항 자체를 뜯어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는 기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바꾼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까요? 이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서 잘 알아두셔야 해요. 가장 큰 변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난자 채취나 배아 이식처럼 딱 시술 당일, 그리고 그 직후에 쉬는 기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술 전에 꼭 필요한 준비 과정까지 휴가 사용 범위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결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본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병원 방문이나 검사 같은 거,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는 난임 관련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또 배란 유도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초음파 보는 날, 그리고 시술 계획 짜려고 상담 받으러 가는 날, 이런 날들에도 난임 치료 휴가를 당당하게 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변화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법 해석의 범위를 넓힌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정책적인 목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밝힌 이유를 보면요. 바로 저출생 문제 극복, 그리고 난임 치료 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실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이 변화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2018년에 처음에는 휴가 범위를 좀 좁게 해석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난임 시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결국 현장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2025년 8월 29일에 이 새로운 확대된 해석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시술 전 검사나 진료 같은 필수적인 병원 방문에도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공식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휴가를 줘야 하는 법적 의무의 범위가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이런 준비 단계까지 넓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물론 회사는 필요하다면 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진료 확인서 같은 걸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새로운 해석 기준은 바로 2025년 8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처럼 난임 치료 휴가의 범위를 넓히는 이런 세심한 정책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워라밸에 과연 어떤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